안녕하세요. 네, 감정평가 관계법규 도승합평가사입니다. 오늘은 감정평가 관계법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감정평가 관계법규는요, 지금 이렇게 전자칠판에 보이시는 것처럼 1차 시험 과목 중에서 메인이 되지는 않고요. 메인은 아니지만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메인이 아니라는 뜻은요, 공부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고요. 내용이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잘 정확하게 인지하고 공부를 시작하셔야 되는데, 자, 보시게 되면 감정평가 관계법규는 총 9개의 법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더하게 된다면 그 양이 많아지고요. 법조문이기 때문에 판례와 법 이론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그 양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은요, 9개의 법률에서 주로 법률 조문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문 위주로만 열심히 잘 외우면 되는데, 자, 그 분량이 9개의 법이기 때문에 너무 많습니다. 다 합치면 약 1000개 정도의 조문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1000개 조문을 보는 것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전략과 집중을 잘 세우셔가지고 포인트 적재적소로 가셔야 됩니다. 자, 시험 통계를 먼저 한번 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감을 잡아야 될 텐데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올해 2025년 시험이었습니다. 2025년 시험을 보시게 되면요, 대상 응시 인원이 8,0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이 는 거예요.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이 정도의 뭐 한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3년 사이에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코로나 직전에는 훨씬 더 적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 계속 이제 자격증이 증가하면서 지금은 거의 가장 피크 시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피크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경쟁률이 높은 만큼 우리 합격률도 그 인원수에 맞춰서 올라가야 되는데 문제 난이도 조절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잡아놓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응시 인원이 는 만큼 합격률이 동일하다면 결국에 합격한 1차 합격생들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자, 합격률이 28%밖에 안 됩니다. 70%가 떨어지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70%가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지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우리 과목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계획이 없는 거예요. 체계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쉽게 평균 60점이면 합격을 하는데 평균 55점, 53점에서 58점 사이에 떨어지는 수험생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혹은 평균 50점 이상 나와서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공부의 순서만 바꿔도 합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못 바꿔요. 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정보도 없고 이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전략을 파야 되는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시간적 손실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로 인해서 점수가 부족하게 됩니다.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민법, 경제학 원론, 부동산학 원론, 감정평가 관계법규, 회계학. 자, 보시면 지금 꽈락률이 어떻습니까? 꽈락률이. 감정평가 관계법규 꽈락률이 28.6%예요. 자, 나머지는요. 부동산학 원론은 꽈락률이 12%입니다. 뭐 거의 꽈락이 안 난다는 얘기고요. 자, 회계학이 46%입니다. 자, 꽈락률을 보시게 되면 회계 다음이 감정평가 관계법규예요. 그 이유는요, 이 두 과목은 같은 시간에 치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시간 세이브를 해서 시간을 조금씩 양보해서 주거니 받거니 땡겨가야 되는데, 감정평가 관계법규에서 시간을 20분에서 25분 정도 컷으로 끊고 10분에서 15분, 최소 15분 정도는 회계학으로 갖다 붙여 주셔야 회계학 점수에 안정적인 스코어를 득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가 안 되면, 회계에 많은 시간을 써버리면 관계법규를 풀 수 있는 시간도 준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서로 점수가 깎일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관계법규를 많이 하셔가지고, 암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40문제를 20분 안에 풀 수 있는 컷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많은 반복 숙달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반복 숙달을 많이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랜 기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짧은 기간 짧게 공부해서 60점을 맞겠다? 이건 가능해요. 그런데 시간을 줄일 수 없습니다. 시간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회계학 풀 때 시간을 많이 못 던져요. 관계법규 푸는데 은근히 30분 넘게 푸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회계학에 영향을 미쳐서 점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오지 못해요. 관계법규가 70점 이상 나오는 사람들은요, 실력자기 때문에 관계법규 푸는데 25분 아마 안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15분을 회계학에다 갖다 붙여주면 회계학에서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즉 관계법규가 튼튼해야 회계를 내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응시자 평균 점수가 관계법규가 49.37점이었습니다. 자, 난이도를 놓고 본다면 관계법규하고 경제학 원론하고 민법하고 비슷한 수준의 난이도죠. 공부 시간은 관계법규가 민법 대비 한 반, 경제학 대비 한 3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하지만 점수가 다가 아니라 풀 수 있는 시간 세이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시간 반복을 해서 푸셔야 됩니다. 자, 2024년도도 한번 볼까요? 자, 6,700명이었죠. 네, 응시 인원이 확 늘었었죠. 종전 작년 대비 올해가. 합격률은 23%고요. 자, 꽈락률을 보십니다. 꽈락률을 보시게 되면 자, 26%예요. 여전히 많은 높은 꽈락률을 보이고 있었죠. 자, 이해 전년도에 회계하고 경제가 40%가 넘는 꽈락률을 보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민법하고 관계법규는 약 26%에서 28% 정도의 꽈락률을 보였고, 점수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제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이제 이해에 작년에 이제 경제가 조금 더 어렵긴 했는데, 자,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꽈락률입니다. 자, 2023년도입니다. 2023년도에 6,400명 응시를 해서 합격률이 32%. 자, 관계법규 꽈락률이 23%입니다. 관계법규하고 민법하고 비슷하게 가고요. 자, 회계학은요. 회계학도 40%가 넘는 꽈락률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자, 이유는요. 두 개가 시너지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회계학은 항상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계법규를 빨리빨리 푸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전체 평균을 봅니다. 55점. 자, 합격률이 32%죠. 문제 난이도가 살짝 낮았습니다. 자, 또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홀수해는 문제 난이도가 살짝 낮고요. 짝수해는 문제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요. 한 번 쉬었다가 한 번 어려웠다가 쉬었다가 어려웠다가 한 번씩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은 짝수해인가요? 홀수해인가요? 네, 아쉽게도 짝수해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해보다 어렵게 나올 거예요. 올해 최고 응시 인원이었고 합격률이 28%였습니다. 1차 합격생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어렵게 내서 합격생 비율을 좀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더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2022년이고요. 자, 이때만 해도 응시 인원이 어떻습니까? 절반이었죠. 아, 이때 빨리 시작하셨어야 됐는데, 이때 빨리 시작하셨다면 똑같은 노력으로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았는데, 지금 합격률이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열심히 해서 극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때 꽈락률 여전히 관계법규 21%, 20%가 넘는 꽈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민법하고 학원론보다도 더 높은 꽈락률입니다. 점수는요 50점대예요. 평균 점수가 50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얘기는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관계법규에서 가장 피해야 되는 말이 늦게 해도 돼. 이 말 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야, 막판에 3달 남겨놓고 하는 거야. 12월 달부터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 50점 초중반으로 불합격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관계법규는요 3달만 해도 60점이 나와요. 그런데 시간이 문제인 거예요. 시간이 30분 넘게 관계법규를 잡고 있으면 회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회계를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회계를 풀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안 되면 말짱 도루묵이죠. 그것 때문에 관계법규를 시간에 단축시키는 연습을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2달을 더 플러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12월 달부터 해도 돼 라고 하면은요 단축 시간, 문제 푸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달 정도는 더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안정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감정평가 관계법규 수험 방법론입니다. 자, 감정평가 관계법규의 특징은요. 자, 우리는 법조문 시험입니까? 법 이론 시험입니까?
법 조문 시험이라는 것은 단순 조문 암기를 통해서 그 조문의 내용을 물어보고 그 조문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법 이론 시험은요, 법과 관련된 이론과 판례를 물어보는 공부 방법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험은요, 과거에는 법 이론이 30%, 법 조문이 70%, 두 개가 믹스가 되어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특히 등기법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법 이론은 빠졌습니다. 1차에 부동산학 원론이 들어오면서 1차 과목이 객관식이 5과목, 영어는 대체 인증으로 바뀌었고, 1차가 늘어나면서 관계법규가 너무 어려우면 1차 점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법 이론과 판례는 출제하지 말자. 오직 법조문 중심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법조문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문의 반복 암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법 체계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조문 암기를 반복한다면 고득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고득점, 짧은 시간에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많은 시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대부분 12월이 다 돼서 시작을 합니다. 조금 빨리 시작하면 10월 달에 시작을 하세요. 그런데 그것도 늦습니다. 1차 합격을 위해서는요, 1차에 전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최근 트렌드가 1차만 전념하기에는 시간이 살짝 남습니다. 남는 시간 때문에 2차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시간 배분을 잘 해서 우리가 써야 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12월이 다 돼서 시작하자 50점 초중반으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12월이 다 돼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10월부터, 늦어도 10월부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인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많은 경우가 12월이 다 돼서 시작하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72%가 올해 떨어지는 시험이었고요. 관계법규 평균 점수가 낮다. 50점이 채 안 됐습니다. 꽈락률은 28%나 됐고요. 그래서 평균 55점 전후로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고 55점 전후로 떨어지면 멘탈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의 순서를 바꾸자. 자, 이것이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자, 결론. 시작이 빨라야 산다. 시작이 빨라야 산다. 자,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1차 없는 2차 없습니다. 1차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동차로 준비하잖아요. 멘탈이 어지간하게 강한 사람이 아니면 버티기 쉽지 않습니다. 자, 많은 경우 동차를 목표로 2차를 먼저 시작하고 1차 시험이 다가갈수록 비중을 줄이게 되는데 공부의 속도와 질이 맞는 경우라면 이렇게 해도 되지만 대체로 후반으로 갈수록 심장이 쫄립니다. 쫄리면 어떻게 돼요? 1차만 하겠죠. 1차만 하는데 내가 너무 늦게 했구나. 불안하면서 진도가 잘 안 나갑니다. 그러면 더 불안해지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험이 다가갈수록 그 압박이 커지면서 반쯤 자기 자신 내려놓고 멘탈이 나가버려서 그래서 시험을 망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부 순서를 과감하게 바꿀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1차를 메인으로 먼저 시작하고 1차가 잡히면 잡힐수록 시간이 남거든요. 학습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공부를 초반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뒤에 갈수록 얘네들을 짧은 시간에 확인하고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남죠. 그때 2차 선행을 같이 병행하신다면 좋습니다. 그리고 2차는 지금 해야 되는 2차 공부가 있고 나중에 해도 되는 2차 공부가 있습니다. 두 개를 잘 구별하셔서 제가 이제 곧 저희 이제 네이버 개인 카페에 공부 방법론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올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는 이해를 하고 먼저 선행 이해를 해놓고 체크를 해놓고 정리를 해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단순히 무식하게 암기만 해서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식한 암기는 나중으로 빼는 거고요. 1차와 이해가 필요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 2차만 믹스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2차를 최소화하고 1차를 확실하게 먼저 붙이세요. 자, 명언입니다. 1차 없는 2차 없습니다. 합격을 위해서는 시작이 빨라야 합니다. 자, 많은 교재가 있고요. 어떤 교재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올해 대대적인 개정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대대적인 개정을 해서 모든 책을 법조문은 조문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더 낯설고 준비가 힘든데 교재를 단권화 시켜버렸습니다. 어려운 법조문을 우리가 좀 더 익숙하게 볼 수 있는 형태로 바꿨어요. 기본적으로 칼라로 다 바꿨습니다. 칼라 교재로 바꿨고요. 전범위 칼라는 아마 이 교재가 최초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법률의 기본적인 구조를 나타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법조문을 정말 보기 편하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쉽게 접근해서 체크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더 나아가서 법조문을 일반 이론 기본서처럼 편집을 해서 꾸며놨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보기가 편할 거고요. 자, 모든 암기사항도 중요한 암기사항도 도표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정리를 따로 할 필요가 없고 여기에 추가하시면 돼요. 여백도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추가를 해주시면 더 효과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또한 특수 프린트를 제공을 해드릴 건데요. 이건 어떤 프린트냐면 최근 10년간 주로 출제되었던 조문, 원문 그대로를 드립니다. 그러면 진도 나간 만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출제되었던 조문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객관식 시험의 묘미는 조사와 내가 꼼꼼히 보지 않았던 단어들이 바뀌면서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아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OX 및 단답형으로 해서 필수 조문, 좀 전에 살펴봤던 필수 조문, 출제되었던 빈출 조문을 OX 문제로 다시 한번 연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정도만 하셔도 우리 관계법규 60에서 70점 나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60점이 목표가 아니고 70점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목표냐? 20분 안에 문제를 다 끊어주는 게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20분 안에 끊기 위해서 열심히 반복 숙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강의 일정은요, 이제 기본 이론, 심화 이론, 문제풀이, 모의고사, 이제 이렇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 이론은 기본 개념과 빈출 조문 OX를 통해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과 법 체계를 익히는 것이 중심이 될 거고요. 심화 이론은 빈출 조문과 중요 내용, 기출됐던 내용 중에서 어떤 파트를 전략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를 볼 것이고, 문제풀이는 여러 번 반복 숙달을 통해서 내가 잘하는 부분과 조금 더 채워야 되는 것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의고사는 전범위를 계속 끊임없이 돌려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 일정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가 관계법규를 공부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지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지금 짧게 한 3분 정도만 더 기본 공부 스케줄 표를 한번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수험생으로 돌아간다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한번 제 나름대로 다시 수험생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7월이 저희가 기본 강의가 이제 7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7월에서 8월까지가 있고요. 9월에서 10월, 11월에서 12월이 있고요. 1월에서 3월이 있습니다. 자, 1월에서 3월까지는요. 거두절미하고 이때는 1차 집중이에요. 1차 전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역으로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7월, 8월에서 9월, 10월까지는요. 이때는 무조건 회계와 경제 집중이고요. 자, 하루 공부 시간은요. 순으로 최소 8시간 이상 나오셔야 됩니다. 최소 8시간 이상 나오시는 걸 전제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이때 민법과 관계법규를 같이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12월에서 3월 요때 부동산학 원론을 합니다.
지금 이것만 봐도 2차를 집어넣을 틈이 없어요. 2차를 집어넣을 틈이 쉽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2차를 집어넣게 되면 이제 지금 4월에서 7월 초니까 6월까지라고 본다면 여기서 실무와 법규를 집중하시는 거예요. 자, 이론도 있는데 이때에는 실무, 이론, 법규를 가볍게 원회전을 해줍니다. 1회전을 해주고요. 지금 내가 4월부터 잘 했다면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내가 하지 않았다라면 지금 늦게 시작하시는 건데 늦게 시작하시는 만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자, 4월에서 6월까지 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제 7월부터는 회계하고 경제를 같이 시작해 주셔야 되는데, 자, 이때 실무는요 3방식과 보상 등이 있어요. 법규는 행정법과 개별법이 있습니다. 이론은 총론과 강론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때 세 과목을 다 들고 갈 수 없어요. 자, 단순 무식하게 암기만 해서 끝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요렇게는 암기만 해서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요때로 가져갑니다. 요때부터 하는 거예요. 단 1차가 준비가 잘 되면 얘네들을 추가하는 건 요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보상도 완전 암기기 때문에 모든 공부가 끝났을 때 가볍게 연습을 해주는 것은 내년 하반기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답이 나왔죠. 지금 어떤 거 남아 있습니까? 자, 지금 남아 있는 것은 요놈 두 개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는 색깔이 파란색으로 바꿀게요. 자, 요놈하고 요놈은 같이 쭉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끝까지 같이 가십니다. 실무 3방식하고 법규 행정법은요 기본적으로 끝까지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3월 달에 딱 끝났잖아요. 이 실무 3방식하고 행정법은요 2회가 선행 필요해요. 2회 선행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최소한으로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저녁 7시부터 밤 10시까지 2차를 하시고 아침부터 저녁 7시까지는 1차를 매진하면서 2차를 많이 하시는 게 아니고 조금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1차의 실력이 쌓이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생긴다. 그때 2차를 개별법이 됐든 이론이 됐든 조금씩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가 이렇게 안 하고요. 회계경제하고 민법 관계법규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 타이밍에 2차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2차를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1차를 할 시간이 없죠. 그러다가 이때 10월달 이때 1차에 완전히 전념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2차까지 끌고 가야지 라고 하면서 2차를 더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때 12월달쯤 지나 12월달 거의 끝나갈 때쯤 1차에 전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험은 70%가 떨어지는 시험입니다. 70%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좋은 결과를 취하기가 쉽지 않겠죠. 자, 순서만 바꾸는 거예요. 2차를 처음에 많이 하다가 뒤로 갈수록 1차를 많이 할 거냐, 1차를 많이 해서 안정적으로 올려놓고 2차를 선택으로 내가 지금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씩 추가해서 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내 수험 기간이 2년이 되냐 3년이 되냐 4년이 되냐 정해지기 때문에 절대 인터넷에 떠도는 관계법규는 나중에 해도 돼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무조건 빨리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세웠던 계획은요 항상 바뀌게 돼 있습니다. 계획이라는 건 내 실력에 맞춰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초기에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을 전 기간에 걸친 계획을 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엔 전체적인 숲을 그려놓고 단계적으로 목표를 세워놓고 한 단계 한 단계 클리어할 때마다 계획을 조금씩 수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가계획도 3년, 5년, 10년 단위로 계획을 재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상황이 달라지고 수준이 달라지면 그때그때 바꿔서 써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관계복교 공부하신 것, 즉 1차 공부, 2차 공부 모두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올라왔느냐를 한 달 내지는 2달에 한 번씩 꼭 체크하시고 그것에 맞게 바꿔주셔야 될 것입니다. 자, 저희 서울급학원에는 많은 강사분들이 계시고요. 수험과 관련된 학습 상담, 온라인이든 전화든 방문 상담이든 다 마음껏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공부하시다가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들은 질문 주시고 함께 논의해 주시면 정말 우리 수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발을 들여놓은 이상 출구는 정해져 있지만 그 길까지 내가 빨리 달려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가장 천천히 가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것이고 돌다리도 두들겨 가는 것이 확실한 합격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노력하는 자가 가장 앞서가는 자다라는 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이만 과목 소개를 마치고 저희는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